외딴 섬의 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12명의 사람들. 세계적인 셰프 슬로익은 이들을 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는 플레이팅과 전위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슬로익의 일장연설은 눈에 보이는 음식 그 이면의 무언가를 들여다보게 만들죠. 소수를 위한 그의 만찬은 순서를 거듭할수록 점점 기괴하고 섬뜩한 요리들과 메시지들로 채워지는데요. 과연 슬로익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엔 서양의 역사 속 문화 특징들을 통해 영화 더 메뉴의 진짜 메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으로 출발하기 전 사람들에겐 레몬 캐비어가 곁들여진 굴 요리가 에피타이저로 제공됩니다. 캐비어와 굴 모두 역사적으로 상류사회가 즐겨 먹던 음식이었죠. 특히 굴은 오랜 시간 유럽 상류사회의 만찬을 장식하는 식재료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였던 비텔리우스나 프랑스의 루이 14세 등 최고 권력자들이 즐겨 먹었고, 실제 중세나 근대 유럽 풍속화를 보면 이렇게 굴을 쌓아놓고 먹는 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죠. 왜 권력자들은 이토록 굴을 즐겨 먹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굴을 생명의 원천으로 그려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 갓 탄생한 사랑의 여신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가 가리비 껍질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가리비가 아닌 굴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부드러운 살을 품고 있는 굴의 모습을 마치 잉태의 상징처럼 여긴 것이죠. 이렇게 굴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속설이 유럽 사회 전역으로 전파되며 굴은 부와 권력으로 신의 권능을 넘보는 상류사회의 기호식품이 된 것입니다. 슬로익의 만찬에 초대된 사람들 역시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바탕으로 우월감을 표출하며 슬로익의 값비싼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죠. 그런 이들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굴이라는 건 상류층이라는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 요리 중 처음으로 제공되는 섬이라는 음식도 앞선 맥락과 유사합니다. 슬로익은 바다의 천연 재료로만 이뤄진 이 음식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역설합니다. 영원하고 완벽한 바다에 비해 인간은 찰나의 순간에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말하죠. 그래서인지 바닷물로 간을 맞췄다는 그의 말은 인간의 첨가물로 자연이 주는 완벽한 선물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슬로익이 음식에 담아낸 진정성과 메시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유명한 곳에 와봤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다는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맛보단 슬로익의 명성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오만한 평가를 내리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음식 비평가인 릴리아는 바다를 먹는 기분이라 말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초신인 바다의 여신 탈라사와 바다의 신 폰토스를 언급하죠. 신들이 지배하는 공간을 먹는다는 그녀의 발상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라는 생각과 자연의 산물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다는 권리의식은 저 옛날 수천 개의 굴을 한꺼번에 해치워 먹었던 유럽 귀족사회의 탐욕과 결이 맞닿아 있죠. 결국 슬로익이 준비한 해산물 요리들은 신을 잉태한 생명력과 신들의 권능을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거만한 태도로 즐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비추기 위한 거울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로익은 빵을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정의합니다. 12,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빵을 주식으로 여긴 존재들은 언제나 평범하고 가난한 이들이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슬로익은 초대된 손님들에게 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귀족인 이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빵은 상류사회의 만찬에서 메인 요리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소위 식전빵이라 불리며 식사 전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니까요. 그래서인지 슬로익의 빵 없는 빵 요리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빵조차 막상 없으면 아쉬운 존재로 느끼는 인간의 역설적인 본능과 식욕을 자극하죠. 음식에 급을 나누며 특별한 음식을 즐겨야 한다는 상류사회의 오만함을 흔한 빵 하나로 벗겨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즐겨 먹는 빵의 색깔로 신분의 귀천을 나눴던 역사도 상류 귀족 사회의 허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귀족들은 주로 하얀 빵을, 평민들은 검은 빵을 먹었는데 현대에 들어서 검은 빵이 하얀 빵보다 영양학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보기 좋은 것만 취하며 실속 없는 식문화만 추구했던 상류 귀족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셈입니다. 이런 역사에 비춰보면 슬로익이 빵이라는 음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그럼에도 손님들은 무엇이라도 평가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빵 대신 접시에 장식된 곁들임이 맛있다고 말하거나 에머션이 분리됐다는 등 테크닉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죠. 이에 슬로익은 오류를 지적한 릴리안에게 분리된 에머션이 가득 담긴 접시를 갖다 줍니다. 비평이라는 명목으로 몇 안 되는 액체만 묻어있는 요리에서조차 흠집을 찾으려는 그녀의 오만한 태도를 철저히 깨부수기 위한 그의 의도된 연출인 셈이죠. 그 다음으로 슬로익이 제공하는 타코와 난장판 그리고 남자의 어리석음은 모두 탄탈로스라는 단어 하나로 귀결됩니다. 극중 마고가 슬로익의 집에서 발견하는 그의 액자들 중 눈에 띄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로익의 명성을 드높여준 릴리안의 칼럼이죠.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탄탈로스의 최첨단에 서 있는 셰프라 적혀 있는데 이름에서부터 슬로익이 걸어온 길이 남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탄탈로스는 리디아의 왕으로 신들의 총애를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만에 사로잡혀 청기를 누설하고 신들을 시험한 대가로 저승인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탄탈로스의 대표적인 죄는 바로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훔쳐 인간인 친구들에게 나눠준 죄입니다. 특히 암브로시아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의 권능을 탄탈로스가 함부로 넘본 것이죠. 영화 속 슬로익의 모습은 탄탈로스의 양면성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보조 셰프들의 모습에서 강력한 지배자의 이미지가 연상되면서도 자본이라는 현대사회의 절대적인 힘 앞에선 서비스업 종사자에 지나지 않는 모습이 신 앞에서 작아지는 인간을 떠올리게 하죠.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음식은 슬로익이 자신에게 하는 고해성사와도 같습니다. 우선 타코와 난장판에서 희생양이 되는 부주방장 제레미를 통해 슬로익은 완벽한 요리를 위한 강박 아래서 파괴되는 삶을 역설합니다. 그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신처럼 전능한 존재에게만 허락되지만 그것을 넘보다 고통과 광기에 사로잡힌 자신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마치 탄탈로스가 신의 음식을 훔치지만 끝내 신이 되지 못하고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의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리에서 슬로익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주방장 캐서린을 겁탈하려 했던 과거를 밝힙니다. 캐서린은 그가 스타이자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행동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오만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제멋대로 취하고 다루는 이 이야기는 탄탈로스가 자신의 막내 아들인 펠롭스를 죽이고 국으로 끌여 신들의 전능함을 시험하려 했던 설화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살인이라는 행동과 신을 시험하겠다는 오만함으로 신의 지위를 넘봤습니다. 주방의 신으로 군림하는 슬로익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자 했죠. 이 역시 두 캐릭터의 확실한 교집합이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탈로스는 결국 저승에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물조차 마실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는 즐거움을 모조리 빼앗긴 것이죠. 슬로익 역시 탄탈로스와 유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자신에겐 더 이상 음식을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와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 슬로익은 탄탈로스처럼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쫓으며 모든 걸 포기한 인간에겐 기본조차 잃어버린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요리들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화 더 메뉴는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완벽이라는 무모한 개념에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불어 그럴싸하게 포장된 허영을 즐기는 상류사회의 속물적인 근성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기기도 하죠. 그렇게 영화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목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삶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